네, 안녕하세요. 이번 이너시아 첫 번째 강의를 맡게 된 권우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하고 이진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코딩을 그냥 단순히 도구로 사용하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성적을 매기는 것도 아니니까 가볍게 한번 훑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대한 간단한 이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을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방송 프로그램, 뭐 학습 프로그램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은 계획이나 예정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어떤 컴퓨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지시를 정밀하게 내려주는 절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통상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한국어로 짜게 되죠. 언제 무엇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컴퓨터만의 언어인 컴퓨터 언어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컴퓨터는 프로그램의 지시에 따라서 일을 처리를 하긴 하지만은 프로그램만으로는 이제 모든 동작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제 컴퓨터를 이제 작동을 할 때 이제 우리가 키보드랑 마우스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입력을 하죠. 그리고 그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출력을 해줍니다. 이런 입력, 처리, 출력의 과정을 거치는 게 이제 컴퓨터가 하는 동작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자동차의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핸들, 기어, 엑셀, 뭐 브레이크 같은 조작이 어떤 입력으로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자동차 제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따라가지고 그 입력에 대응해서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엔진 기어가 움직인다 라는 식으로 이제 어떤 출력이 일어날 거죠. 그 다음에 이진법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소에 사용하는 숫자는 이제 십진법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236이라는 이런 숫자를 보게 되면은 2하고 3하고 6 우리가 이렇게 안 받아들이죠. 이제 뭐 10의 자리는 100의 자리는 2, 10의 자리는 3, 1의 자리는 6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236 이런 식으로 읽게 되죠. 그래서 얘를 이제 분해해서 보면은 10의 0승은 6, 10의 1승은 3, 10의 2승은 2 이런 식으로 구성된 숫자인 겁니다. 근데 이제 삼진법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뭐 3의 0승은 6, 3의 1승은 3, 3의 2승은 2, 뭐 이런 식으로 236이라는 숫자를 읽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진법이란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조그마한 숫자를 아래 작게 써가지고 이게 이진법인지 삼진법인지 십진법인지 이렇게 구분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진법, 컴퓨터가 사용하는 이진법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알아보면은 이렇게 10010 이런 숫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얘는 만 10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진법이니까. 그래서 2의 0승은 0, 2의 1승은 1, 2의 2승은 0, 2의 3승은 0, 2의 4승은 1. 아, 자, 잘못 얘기를 했네요. 아무튼 2의 1승은 1이고 2의 5승은 1.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숫자인 거죠. 그래서 합하면은 우리 십진법 숫자로 34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진수를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제 이진수를 영어로 바이너리라고 부르기 때문에 컴퓨터 데이터를 바이너리 데이터 이런 식으로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비트랑 바이트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잠깐 설명을 할 텐데,
이제 비트든 이제 데이터의 단위, 그러니까 정보의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그 1비트면은 자릿수가 한 자리인 거고 이진법에서 자릿수가 한 자리인 거고요. 그 다음에 2비트인 경우는 자릿수가 2개고 3비트면은 자릿수가 3개입니다. 그래서 1비트 같은 경우는 0, 1 두 가지 숫자가 표현이 되고 2비트는 00, 01, 10, 11 이렇게 네 가지가 표현이 되고 3비트는 이제 8가지가 표현이 됩니다. 즉 n비트에서 2의 n개의 숫자를 표현한다는 이렇게 간단한 규칙을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이제 바이트라는 단위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8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2의 8승계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데이터의 단위를 바이트라고 부르는 거죠. 참고로 우리가 컴퓨터 용량이나 아니면은 뭐 핸드폰 데이터 같은 거를 표현할 때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뭐 기가바이트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기서 바이트는 그 바이트가 맞습니다. 즉 1000바이트면은 이제 킬로바이트라고 부르는 거고 거기에 1000배가 또 되면은 이제 메가바이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진수 말고도 이제 컴퓨터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제 숫자 그 진법 중에서는 이제 16진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쓰는 이제 아라비아 숫자 같은 경우는 0에서 9까지의 숫자만 이제 한 자릿수 안에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제 10을 이제 한 자릿수에서 표현하는 이런 숫자는 없죠. 그래서 이제 로마자를 이제 대응을 시킵니다. 그래서 10이면은 A, 11이면은 B, 15면은 F 이런 식으로 한 자릿수에 이제 뭉쳐가지고 압축해가지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1바이트를 16진수로 표현하면 몇 자릿수인가 라고 하게 되면은 1바이트 같은 경우는 2의 8승이라고 했었죠. 근데 16진수면은 2의 4승입니다. 즉 2의 4승에 2의 4승이 2의 4승기 있어야겠죠. 그래서 두 자릿수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수라는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진수로 숫자를 아까부터 했는데 이거를 그냥 10, 10, 1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양의 정수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음수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냐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뺀 앞자리 숫자를 1이냐 0이냐를 통해 가지고 음수인가 양수인가를 구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뺀 앞에 있는 비트를 부호를 표기하는데 할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부호 마이너스 절대값, 그 다음에 1의 보수, 2의 보수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2의 보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요즘 현대 컴퓨터들은 이것만 잠깐 알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보충해주는 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10에 대한 7의 보수라고 하면은 10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7에서 얼마나만큼의 숫자를 더 더해줘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게 되면 됩니다. 즉 3이죠. 그래서 7의 보수는 3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10에 대해서는. 근데 1의 보수표현하고 2의 보수표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뭐 2의 보수를 먼저 얘기를 하면은 2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숫자를 더해줘야 되느냐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의 보수를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제 간단한 트릭이 있는데 이제 7이라는 숫자를 이진수로 나타내게 되면 0, 1, 1, 1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여기서 0하고 1을 반전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1, 0, 0, 0이 되겠죠. 여기다가 1을 더해주게 되면은 2의 보수를 바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에 대한 2의 보수를 이렇게 보면은 마이너스 7의 부분에서 1, 0, 0, 0, 1이 있죠.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인식을 할 때는 이제 맨 앞자리 숫자가 1이다
이거를 보고 아 얘는 마이너스구나. 이거를 파악을 한 뒤 001을 이제 1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이너스 7로 받아들이는 그런 셈이죠. 그 다음에 오버플로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오버플로 같은 경우는 잠깐 다시 위로 봐볼게요. 우리가 이제 0111이라는 이제 이진수 숫자가 그러니까 7이 있어요. 여기서 1이라는 숫자를 더 더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1000이 되겠죠. 근데 1000은 8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7에서 8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8로 갑자기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걸 오버플로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비트가 그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부족하게 되게 되면 발생하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 우리가 쓰는 컴퓨터들은 64비트이기 때문에 오버플로가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긴 한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두면 좋겠죠. 그래서 종종 발생하는 버그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 소수점이라는 개념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마이너스까지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되면은 모든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소수까지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소수를 표현을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컴퓨터에 한 메모리가 이제 64비트라고 하면은, 이제 맨 앞자리 아까 부호를 나타내는 1비트를 할당을 한다고 했죠. 거기다가 이제 11비트를 이제 정수 부분, 그러니까 플러스 뭐 1, 2, 3, 4, 5, 6, 7, 8, 9 이런 부분을 이제 11비트를 할당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뒤쪽에 52비트 부분은 이제 소수점을 표현하는 데 씁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에 이제 숫자가, 그러니까 비트가 이제 바뀌는 경우는 이제 소수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이 부동 소수점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하면은 1이라는 거는 아주 잘 알죠, 이거는. 근데 3분의 1을 이제 소수로 표현하게 되면은 0.3333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하게 되면은 소수점으로 나타냈을 때 0.999999가 되죠. 이게 무한하게 반복되면은 이제 우리가 1이라는 건 알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자릿수가 유한하게 되면은 1이 안 되고 0.99999에서 멈추게 될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이 부동 소수점 때문에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컴퓨터로 0.1을 100번 더하게 되면은 그 표현할 수 있는 자릿수가 유한하기 때문에 10.1999998 이런 식의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파이썬에서 0.1을 한 3번만 더하게 되더라도 0.3이 안 나오고 좀 이상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부동 소수점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네, 일단 이번 강의는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